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서비스 플랫폼 돌고를 통해 이 행복이 돌고 도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디자이너 주식회사 이승환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이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히며 경영 위기에 빠진 저비용 항공사. 국내선을 중심으로 항공편을 늘리고는 있지만 항공사들 간 출혈 경쟁으로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항공사의 연간 운항 항공편은 34만 4천 편으로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LCC들이 대규모 무급 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항공사마다 휴직 규모는 다르지만 승무원의 3분의 2까지 무급 휴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LCC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이유는 현행 고용보호법 때문입니다. 현행 고용보호법은 원칙적으로 3년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LCC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3월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최대 8개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늘린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11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LCC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웹사이트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각 행동에 따라 적립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홍보합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보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정책인데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탄소 중립 정책에 참여하게 된 유통업체들은 급작스런 정책 실시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비자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거나 연동이 되지 않는 등 사업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갑자기 정책 실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적립금을 지급하려면 각 유통업체들이 환경부에 소비자 데이터를 집계해 넘겨야 하는데 아직 탄소 중립 실천 사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류할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자영수증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다회용기나 리필 스테이션 등 상대적으로 새로 도입된 친환경 정책은 사례 집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상과 달리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지 않자 일부 매장에서는 한동안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5월까지 누적된 사례를 한꺼번에 집계한 뒤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된 탄소 중립 포인트제. 하지만 환경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소비자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소비.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디지털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건데요.
자연스럽게 온라인 패션 시장도 커졌는데 특히 여성 패션 플랫폼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여성 패션 플랫폼은 직전 연도에 비해 거래액이 약 30에서 80%가 성장하는 등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 패션 플랫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풀필먼트 전략. 국내 한 여성 패션 플랫폼은 택배 기업과 협력해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다른 플랫폼도 성수동에 3,300제곱미터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확보하고 물류 배송 서비스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체 센터를 보유한 여성 패션 플랫폼은 풀필먼트 센터를 바탕으로 의류 제작부터 판매까지 동대문 의류업계의 올어라운드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가 중요해진 만큼 온라인 패션 플랫폼도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향후 풀필먼트가 사업 재편의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풀필먼트 전략을 내세운 여성 패션 플랫폼 가운데 올해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 기부 플랫폼 돌고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주식회사의 대표 이승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기부 문화가 위축된 가운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신개념 기부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개인은 물론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행복이 돌고 도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부 서비스 플랫폼 돌고. 이들은 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고객이 선택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기부 서비스 플랫폼 돌고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주식회사 이승환 대표를 만나본다. 돌고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기부 플랫폼이고요. 돌고라는 이름은 마음이 돌면 행복이 돈다고 해서 돌고라고 지었습니다. 네, 저희 돌고는 어플을 통해서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법인 분들은 저희 모금단부터 기부금 사용까지 활동까지 봉사활동까지 함께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플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연을 선택을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혹은 각종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기부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응원을 한다든지 댓글을 작성을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기부를 일부 대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같은 분들은 어플로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모금부터 봉사활동까지 함께 기획을 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부 문화 형성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자금을 좀 마련을 해서 유저가 댓글을 달거나 응원을 했을 때 저희가 소액으로 대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전적 여유가 없더라도 기부 문화 형성을 좀 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는 종교와 정치적 대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을 검증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체는 이제 기부금 사용 내역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단체와 이제 사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똑똑하고 싶고 멋지고 싶고 그렇다면 좀 저는 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저한테 기부나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게 제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돌고처럼 기부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조금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조금 사회에 이제 이바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이 비영리 영역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서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냐부터 무슨 이런 시장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됐고 인력과 자본, 다양한 리소스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복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자체적으로 극복을 하고 저와 이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많이 해서 이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극복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친구와 지인들 그다음에 내추럴 유저들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필요했던 서비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서비스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편의성이나 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운영 측면이 있어서나.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들 중에서 기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근데 제가 이런 기부 플랫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기부 단체처럼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체계를 잡고 이제 기부금 문화, 이제 기부 모금부터 이제 활동까지 이 과정을 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에 이제 한다는 것에 조금 매력적으로 느끼셨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기부금 조성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영리 단체와 협력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협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포맷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단체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더 서비스 개선의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거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돌고만의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기부란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 나한테 바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들과 조금 더 사연이 있는 분은 어린이들한테 많이 하고요. 뭐 부모님과 조금 사연이 있는 분들은 어르신한테 많이 하고요. 이런 자기 환경에 있는 가치관에 뭔가 참여한다? 참여를 하고 그 가치관을 실현시킨다는 게 기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이런 사회 구조에 있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서비스여도 이게 사람들한테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마음, 사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있는 영역, 그 이제 공통 관심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기부 플랫폼 돌고 대표 이승환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